이경락 대표님의 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준비해왔어요. 여러분들의 질문 그리고 저희의 답변 본격적으로 진행해보죠. 시장 너무 어려워요.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자, 시장 흐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죠. 지금 코스피 시장 흐름이에요. 여기에 2659포인트. 우리 갭이론이라는 걸 여러분, 갭이론 이거 한번 강의 한번 해야 되는데. 이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정확하게 메우고 요날 2658포인트 찍고 나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포지션을 바뀌었어요. 옵션에서 포지션을 바꾸고 땡기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딱 저점을 찍었죠. 갭을 메우고. 그러면 하방을 본다라고 하면 2659포인트 아래까지는 한번 내려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생시장에서는. 그런데 요거 돌리기 전날, 그러니까 돌린 날 바로 여기 있었죠. CPI 지수가 8.5%. 어마무지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8.5%. 제가 이 숫자를 보네요. 요게 발표가 되니까 오히려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 제가 요거 발표되는 날 시장 돌아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돌아서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 물가 8.5% 급증, 증권가 3월 정점 통과했다. 고물가는 지속되는데 정점은 통과했다. 이런 논리가 붙는 거예요. 지금 유가도 좀 3월달 대비해서 4월달 안정적이고 컨테이너 운임지수, 물류,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물가는 정점을 지났다라는 논리가 살짝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코스피 시장 우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24시 클럽 차트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노란 색깔로 바뀌면 하락 추세가 멈췄다라는 것이고 노란 색깔 바뀐 이후에 검정선 아래 떨어지고 돌아선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자, 검정선 아래에서 지지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하락 추세에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전환 추세 구간에 있다. 코스피예요.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선 딱 찍고 노란 색깔로 바뀌었고 검은 선 찍고 바닥 찍고 돌아서고 있는 현재의 추세. 나스닥이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깊었는데요. 나스닥도 노란 색깔에서 검은색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든데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것들. 라가르드 ECB 총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경제 전망은 달라진다. 즉 이것이 휴전으로 넘어가고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빠르게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려했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빅스텝에서 점진적인 완화적인 스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논리가 붙을 수 있어요. 즉 이것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러시아발 악재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녹여놨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해야 된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논리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난 게 있어요. 주도주는 원래 티가 나요. 시장이 안 좋아도 주도주는 추세가 다르지요. 최근 미 시장에서 일고 있는 분위기, 유가가 최근에 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안정화돼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우리 이사이 차트에서는 이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그림인데 이거는 일단은 배제하고 델타 에어라인, 미국의 항공주예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터지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52주 신고가 최근에 찍어주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즉 지금 시장을 이기고 시장 대비해서 빠르게 선침해가 들어오는 것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역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수익을 오히려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공략을 해라.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은 뭐 큰 종목도 있고 엔터주들은 크게 올라갔죠. 안 좋은 종목도 있었겠지만 시장 대비해서 견고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게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코로나 끝단계 엔데믹의 시대로 전 세계는 전환되고 있는데요. 제가 쇼박스와 같은 이런 영화 관련된 종목도 계속 얘기했죠. 쇼박스. 이런 것들도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이제 숨겨져 있었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터지기 시작해요. 쇼박스도 비상선언 1000만 가격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쇼박스도 불기 시작했고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종목을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원래 종목 설명 안 하려고 하다가 태평양 물산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북미 시장의 고객사를 폴로 랄프로라는 동사의 고객사고요. 타겟, 콜롬비아, 언더아머 이런 것들도 동사의 고객사입니다. 태평양 물산. 태평양 물산은 OEM, ODM 전문 업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최근에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251억. 매출은 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거보다 매출액이 더 적은 코엘 패션을 한번 볼게요. 코엘 패션의 시가총액은 7천억.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6,740억이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더 적어요. 그런데 코엘 패션은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가고 태평양 물산은 영업이익률이 0.2로 작년 기준으로 뭐 이러다 보니까 1,250억밖에 7분의 1 정도의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매출액은 더 많은데. 그러면 태평양 물산이 원가 절감에 성공하고 영업이익률을 단 5%만 끌어올린다라고 하더라도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찍을 수 있다는 논리가 붙죠. 1년에. 그러면 1,250억은 너무 싸죠. 이런 논리로 태평양 물산, 최근에 외국인 기관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바로 이런 논리로 리오프닝으로 엮일 수 있는데 턴어라운드를 크게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태평양 물산은 제가 또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드렸고요.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본격적으로. PCB 다음에 24시 클럽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거. 또 우리가 최근에 이쪽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비스 산업에서 포트폴리오 강화 주자 배경은, 이 말이 좀 이상하네. 서비스 산업에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 이거죠. 코로나 난리통을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영국에서 영국에서 서베이한 거거든, 설문조사한 건데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드라마, 예능, 영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본다. 유럽 사람들이 이런 논리예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콘텐츠가 정말 흥행무리를 했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옛날에 2013년도 별에서 온 그대가 대박을 쳤을 때 중국에서 대박을 쳤죠. 그 다음에 2014년도 중국인 관광객들 인천공항에 바글바글 했어요. 자, 전 세계의 대한민국 콘텐츠가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빠칭코 등등 다 휩쓸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잠재 관광객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항상 현실화된 다음에 그렇구나 하면 주식은 넣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치안 강국입니다.
이게 2016년도 기준 15년 16년도 1등이었고 그 다음에는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유 전혀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게 대한민국 사람의 한 명으로서 세프티 인덱스 안정성과 관련된 치안과 관련된 대한민국은 전 세계 1위예요. 싱가포르이 그 다음이고요. 자신 있어요, 저도. 우리도 자신 있습니다. 카페에 휴대폰 갖다 놓고 그냥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건들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민족성이 대단한 분들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갑자기 왜 이럴까 제가. 아무튼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걸 한번 보자고요. 그럼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문화 선진국, 문화를 수출하고 미국의 문화 콘텐츠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BTS가 있고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예요. 그리고 문화 강국이에요. 사람들은 치안과 도덕성, 윤리성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산업 구조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저는. 주요국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영국 80%에 육박합니다. 이 강국들은 문화 강국들이죠. 대한민국도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산업이에요. 인력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관광 서비스 산업을 부흥시키면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방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산업의 육성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실질적으로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의 니즈가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3개만 짧게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를 가지고 있는 파라다이스. 인천공항에서 택시 타고 5분이면 와요. 걸어서 25분. 별걸 다 알죠. 예. 못 가봤어요. 예. 한번 쳐봤어요. 구글로 이렇게 네이버로 한번 쳐봤습니다. 예. 정말 가까이 있고 카지노도 운영하니까 호텔신라도 서울과 제주도에 호텔을 가지고 있고 면세점 외국인 관광객들 또 한국인 관광객들 나갔다 들어올 때 외국인 관광객들 한국 들어올 때 면세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고 아시아 전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호텔신라 그리고 서부 T&D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죠. 서부 T&D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요와 관련된 기업 요런 것들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호텔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난리 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리오프닝 시대가 열렸을 때. 자, 자율주행으로 계속 강한 흐름인데 자율주행주들은 LG이노텍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은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번 주에 또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또 못했어. 시간 없어가지고요.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시 클럽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8월 달, 7월, 8월 집중적으로 이 심택이라는 종목을 우리는 공략을 해왔어요. 2020년도요. 2020년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18,0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계속 추가하면서 조금씩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2차전지 말고 2차전지가 가장 컸고 심택이를 이만큼 가지고 오면서 PCB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계속 체크하고 기업 탐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드백을 주면서 3만 원대에도 사고 뭐 29,800 이게 2021년도 이제 조정 들어왔을 때 11월 달 더 사자 더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푸시업을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2020년도 8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7월 8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이때부터 18,000원대부터 지금 58,300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3배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한 주도 안 팔았어요. 그때 사셨던 거 물량. 뭐 주식이 그렇게 오래 해. 우리 24시 클럽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좋은 종목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시가총액이 올 때까지 계속 가져가요. 2차전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져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 이 제 소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진득하네. PCB가 자율주행에 좋다더라. 근데 왜 더 가지고 가냐 이거예요. 지금 자율주행 차량 하나도 안 다니잖아요.
좀 멋스럽게, 좀 품위 있게 이렇게 좀 끌고 가가지고 대한민국 GDP 산업에 GDP 성장에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진득하니. 그래서 이걸 왜 들어갔냐 이거죠.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고를 때는 이런 분들이 계셔. 자율주행은 자동차 산업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더 확장되는데 더 부품이 들어간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존 IT,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게 웨어러블, 노트북에 들어가던 게 자동차로 들어가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기존 IT 부품 업체에서 종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동차 산업으로 산업이 확장되는 거, 자동차의 전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업체, 매출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업체. 심택은 그런 개념이었죠. M샵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PCB에 길을 닦는 건데, 반도체 기판에 이 길을 잘 닦으면 AP, PMIC, 이게 전력 반도체거든요. 전력 반도체라고 해야 되나? 꺼졌다가 켜졌다가 해주는 거 있어요. 에너지를 보호해 주는 거, 메모리 등등, 메모리와 비메모리 칩을 한 번에 심을 수 있는 SIP, 시스템 인 패키징이라는 이 기술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고, 이게 자동차 쪽에 많이 찍힐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했던 거예요. 여기에 최대 수혜주가 심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심택을 계속까지 들고 왔던 거고, LG노트도 이런 개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도 들어가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게 자동차로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아다스도 PCB에 엄청난 수율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다 올라가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쩌면 또 이러면 테마주들 막 들끓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전망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레벨 3, 레벨 4, 레벨 3, 레벨 4 요게 2020 2년도부터 지금 레벨 3는 시작됐고, 레벨 4는 2024, 2025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동차 산업을 분석할 때 테마주 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석은 뭐냐면, 자동차 산업은 사람의 목숨과 연결되는 거예요. 안정성. 즉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미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퀄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들, IT 부품 업체 중에서 그 기업들을 선별하셔야 돼요. 그 기업들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